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일하는 국회. 우리 사회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의를 앞두고는 다들 어디 가셨는지 텅텅 자리가 빈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생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 활동은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후 여야 국회의원 발의 법안 총 9,069건. 하지만 처리된 법안 건수는 1,400여 건에 불과한데요. 10건 중 8건은 계류 법안이 되고 만 겁니다. 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봄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지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터지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잠자는 법안을 주목합니다. 노동의 경희대 법대 교수 진행. 김동완, 김광진 전 의원이 함께하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그것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다른 형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 발의를 놓고 벌어지는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논쟁.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자는 법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폐기되거나 계류된 법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진행을 맡은 노동일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입법부로서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완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또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낸 김광진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 걸 봤는데요. 개미와 배짱이 그래가지고 20대 국회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대표 법안 발의 현황 소개했는데 물론 중진 의원들이라고 선수가 높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분도 이제 초선 지내셨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초선, 재선, 삼선까지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조금 뭐랄까요? 법안 발의에서는 열의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나눠볼까요? 국회의원들의 그 역할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초재선 의원의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인적 네트워크 국회에 아직 안 되어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초재선 의원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중진의 의원들하고는 좀 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입법들이 많이 발의가 되는 것 같고 중진 의원들께서도 뭐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개 이제 역할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지역 또는 우리 국가 사이의 사회단체 기관 쪽에서 행사들에 대한 초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역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역할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3선쯤 되면 이제 원내대표다고 좀 바빠서 그런가요? 예. 그렇지.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초재선 뭐 10개는 3선
의원 정도까지는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선수부터는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당 내에서든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조금 더 강화하다 보니까 네.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또 입법부로서 4선, 5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법안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들을 펴나가실 수 있으면 더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물론 본인들이 이제 여러 선수를 하는 동안 꿈꿔왔었던 법들이 많이 통과돼서 더 이상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네. 초선 의원이 법을 내는 것과 5선 의원이 법을 내는 것의 무게감이 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무게에 맞게끔 역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인 거죠. 정치적인 역할을 그렇습니다. 더 이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국민들의 이제 바람은 지금 본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 기본 책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판 셜록 홈즈가 탄생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탐정, 이 탐정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입법 논의가 추진된 공인탐정법안.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판 셜록 홈즈의 탄생,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은 공인탐정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셜록 홈즈 아시는 분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죠. 탐정하면 그 대표적인 추리 소설의 대가인데 어떻습니까? 천재적인 추리력으로 미제 사건들 해결하는 그런 다 읽으셨죠? 좋아하시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탐정 영화 되게 좋아하세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좋아하죠. 네,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런 거? 없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학 시절에 좀 봤던 것 같고 네. 직장 생활하면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현우 어때? 아직도 많이 뭐 탐정 소설 이런 거 즐기시나요? 어때? 뭐 요즘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뭐 예. 많이 보긴 하는데요. 네. 탐정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 여러 가지 걸 해결하는 문제들도 관심이 있고 네. 또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제가 본 영화가 진짜 언제의 원작인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 차례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셜록 홈즈가 이제 그 고향이 영국 아니겠습니까? 예, 코난 도일이 영국인이고 원작자가.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탐정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나 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좀 법으로 허용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그런 탐정 활동이란 게? 현행은 탐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역할을 이제 경찰이 다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소위 말하는 흥신소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을 찾아준다거나 특히나 요즘은 이제 그 흥신소의 주 업무라고 하는 게 부부관계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찾는 일들이 많은데 현행 법률상은 다 불법 행위입니다. 이 탐정에 관한 법률은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계속해서 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인탐정법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먼저 한번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인탐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뭐 찬성하시는 입장인지 반대하시는 입장인지. 우리나라의 흥신소가 한 3천여 그렇습니까? 개가 이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국민의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음성화됨으로써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네. 양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광진 의원께서는 이게 흥신소가 3,000개나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사실 이 주제가 문재인 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탐정법, 그렇습니다. 탐정법을 예.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뭐 찬성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좀 시기상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시기적으로? 예.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을 합법화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한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네. 과연 흥신소라고 하는 것을 양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되는 정상적인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경찰이 그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게 옳을 것인지라고 판단해 본다면 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인탐정법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지민 변호사가 공인탐정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민입니다. 이 공인탐정법은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법안이 발의돼 왔습니다. 매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 때도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고, 윤재욱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인탐정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길래 20여 년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된 걸까요? 이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탐정업의 적정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탐정이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법안에 따르면 의뢰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해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탐정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들은 사설 탐정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이 개인을 미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흥신소, 심부름 업체라는 이름으로 음지에서 이루어지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설 탐정의 비합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국가 자격 제도와 탐정업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놨는데요.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또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조사에 대한 내용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을 둬 이 법안의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그 17대 국회에도 제출했고 또 18대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동안에 공인탐정 이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 외에는 모든 탐정을 정보 수집을 법에서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 아니고 신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탐정 업무, 그 업무를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제도화를 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찰의 도움 받는 것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미약, 가출인, 실종자, 그 찾는 일을 그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경찰이 그 실종자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몇 달씩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이건 내 개인 힘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내가 경비를 들어서라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을. 이제 그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조품 만드는 그 공장을 찾는다든지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뭐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직접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공인 탐정이 의뢰를 하면은 쉽게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공인 탐정 민간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겠죠. 그러나 이 공인 탐정 자격 요건을 일정한 전과가 없는 경우, 또 일정한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자격을 요건을 엄격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자기가 될 수 있고, 이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에 불법 도청을 한다든지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조항 조문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는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제도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공인탐정 제도에 긍정적인 좋은 면이 있다면 그 반면에 또 사생활 침해라는 면이 있겠죠. 그거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면은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이 제도 도입을 한다면 우리 자동차도 만들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차를 만들지 말자.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형법에서 다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 공인 탐정을 원하는 이 협조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넘칩니다. 이런 합법적인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흥신소, 심부름 세탁 이것이 불법으로 지금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고비용이죠. 고비용이고 이 불법 심부름 세탁에 내가 일을 맡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양심상으로 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두 번째, 전국에 있는 100개의 경찰학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취직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저는 꼭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 자리를 원하고 있는 지금 수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소원이 풀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탐정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적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마련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탐정 법안. 법안의 취지대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법안 브리핑의 양지민이었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의 법안 브리핑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공인 탐정에 관한 이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민간 조사업 신설이라든지 또 경비업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의 그 명칭은 좀 달랐지만 공인 탐정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김동완 의원님 아까 의견부터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설 탐정이 필요하다. 사설 탐정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 흥신소가 있는데 그걸 좀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누구 개인의 그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든가 또 누구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이건 개인적인 일들에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서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흥신소 역할들이 많이 지금 양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은 뭐 영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그런 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불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성화해서 자격제도를 두고 또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는 이런 조항들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을 양성화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양성화하면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내면 그런 불법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겠죠? 그걸 양성화하면 탐정이라는 제도로서 오히려 그걸 규제할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것이 자격제도를 두고 하는 것이 더 어떤 음성적으로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미 뭐 흥신소라든가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개 정도의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차라리 합법화하자.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자라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양성화해야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아예 좀 처단하는 일들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흥신소가 지금 뭐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태를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뭐 그 위치 추적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도감청이라든가 네. 혹은 뭐 개인의 미행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잘못된 현재의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그 자체를 일단 일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렇게 그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일반 시민들도 이 업무는 정상적으로 경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 보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갔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사는지 그 돈은 지금 있는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을 한데 네. 지금 그런 경우에 네.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는 우리 기업을 의도적으로 파업을 시키고 자기는 돈을 챙기고 이제 또 도피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우리 서민 사회를 좀 울리고 있는 부분도 네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서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당진에서 35년 만에 잃었던 자녀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우리 주민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아동이 이제 10살 때 그걸 잃어버렸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찾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이런 실종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30년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때 이 사설 탐정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혹은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냐 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의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채권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아를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는 경우도 현행 법률로도 미아를 찾아야 되는 의무는 국가에 있고 또 경찰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고민의 지점은 이것인 거죠. 경찰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개별적인 사안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개인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채권 추심이 필요하면 탐정을 통해서 받아라 혹은 미아를 찾으려고 하면 탐정을 통해서 해결하라라고 하면 훨씬 더 국가의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그런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 이야기가 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경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경찰이 이제 주로 하지만 우리는 국가경찰로 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어요. 일원화되어 있지만 수사는 공조수사랍니다. 예를 들면은 충남도에 있는 경찰관이 울산에 있는 범인을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추적을 해야 되고 울산 경찰에 위임을 하게 돼서 공조수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는 충남의 경찰이 울산에 가서 잠복하거나 정보 수집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비라든가 또 숙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 개인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경찰 조직의 공조수사의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서민들이 아까들 아파트 분양권을 정말 평생 모은 돈으로
자기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거를 부도내고 도망가 버린다든가 이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애타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러한 부분들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좀 돌아가자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장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모든 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기적 과제, 미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그걸 지속적으로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탐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더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이러면 앞으로 점점 경찰은 한 3개월 정도 사건을 처리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탐정한테 가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탐정을 도입하면 그렇죠.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탐정을 고용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미아의 문제라면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비용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처리해라 라고 한다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장기 미제 사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밝혀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권력이 그 일들을 아예 방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데 탐정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고 나면 아예 그 문제에서 좀 손을 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김동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이른바 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생기면 오히려 경찰들이 저 탐정한테 가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공권력의 사유화랄까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광진 의원이 아마 이제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불신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 얼마나 변했느냐 하면 당연히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사설 탐정으로 만약 떠넘기는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줬다가서는 그 경찰관 버티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의식 수준입니다. 전 그런 일은 경찰관이 정말 내가 맡아야 될 일을 이리 떠넘긴다고 하는 일은 그 국민적 의식 수준하고 맞지는 않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입장이시라면 지금의 경찰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일들이 10년이 걸리는 20년이 걸리는 김 의원이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경찰력이냐 경찰의 업무 범위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경찰의 업무 범위는 말 그대로 공익입니다. 공익과 관련된 치안 질서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설 탐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의 문제는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형법에서 처리가 되니까.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그분이 형사하고 관련됐다면 경찰은 그거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공수사를 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그 외에 있는 형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형사를 받아들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도. 증거가 없이 무조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수사를 시작하려면 그렇죠.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데 김 의원은 자꾸 재판으로 하면 된다 이러니까 약간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나한테 돈을 꿔가고 전에 내가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난 돈 없다. 나 돈 없다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사는 것을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닌 게 경우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재산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록했으면 토지든 건물이든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도피를 시켜놓은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의 서민은 경찰력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쓰든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수사도 의뢰할 수 있고 이게 그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사법 단계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가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서민 사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인데 증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발장이라고 하는 걸 작성해 본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고발의 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를 하면 네. 그 사건을 처음부터 추적하고 증거를 찾는 건 경찰의 업무 범위입니다. 즉 아까 김 의원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제시하면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제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네. 충분히 제시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근데 예. 충분히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일단 그 자체도 현재 좀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공권력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데 OECD 국가 중에 탐정을 다른 나라는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탐정이라는 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예.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뭐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탐정 제도를 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문화 사회적 문화 형태가 특성이 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10만 명당 50명 정도의 네. 사설 탐정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호주 같은 데는 한 30명 정도가 되고 먼저 OECD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제도가 예, 다 예. 다르고 그렇겠죠.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로비스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냐? 우리도 받아들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 측면이 좀 다른 것이고 네.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입각해서도 과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혹은 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정보의 침해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더 많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정도까지 넘겨져 버린다라고 하면 네. 그게 우리 사회 안에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첫째 있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 의원 이야기한 부분에 한번 제가 말을 하나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개인정보가 경찰을 통해서도 누출이 되지 않는 거냐. 네. 그렇죠. 경찰에 통해서 누출이 되죠. 누출이 된 거는 다 국회에 보고가 됩니다. 네. 그거는 다 규명이 되고. 근데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되는데 그 사설 탐정이 개인 정보를 누출한 건 추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흥신소나 이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것들. 그러나 예. 그들을 자격제도를 두고 등록을 하게끔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체킹을 해내서 점검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개인정보 침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일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처벌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설 탐정법을 법제화해서 예. 처벌 조항을 두자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보자면 이제 공인탐정법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런 공인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탐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미행을 한다든가 뭐 전화 도감청을 한다든가 물론 이제 강력하게 어떤 규제가 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탐정의 기능들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런 민간 조사업 이런 탐정, 공인 탐정 도입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김광진 의원? 또 다른 뭐 어떤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제도가 없는 것이고 신설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탐정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사실상 경찰과 동일한 정도의 공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뭐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 정보와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 통해서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하지는 못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경찰 로비스트의 일처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퇴직 경찰들의 어찌 보면 재취업의 수단으로 네.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경찰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국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전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아까 미제 사건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또는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렇게 서민들을 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법 질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이걸 경찰을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설 탐정의 문제가 OECD 국가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이게 처음부터 뭐 탐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OECD 국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탐정이 활발하게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제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발달해 온 그런 어떤 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1850년쯤에서 이러한 사설 탐정들을 제도화한 거로 봐서는 이제 미국의 사회가 혼란기에서 안정기를 찾아갈 때에 이러한 그 탐정법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영국 2001년 민간 보안산업법 제정. 과거 면허 자격 없이 자유롭게 탐정법이 가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업무상 문제 발생하자 이후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일본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 탐정이 일반인의 실생활에 자리 잡았으며 일본에는 총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 인구 10만 명당 탐정이 50명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가 그렇죠. 많아지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그 사이에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탐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수사기관을 조제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 재판 관련 증거 수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돕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두 분만 토론하시는데도 벌써 시각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이 지난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인탐정법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뭐 그런 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제 그 법적인 쟁점들 이런 데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인탐정법을 처리하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이 네.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저도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할 때 제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모셨으니까 네. 뭐 그 부분만큼은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사절 탐정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직종일 거고요. 예. 또 사건의 해결에 따라서는 젊은이들에게도 고소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망업종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전 이런 부분들을 자격화해서 전문화 시켜준다면 젊은이에게도 일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탐정 제도가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지. 네.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네. 맞는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법적인 어떤 논란은 차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이게 일자리 창출에 유망한 직업이다. 이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이 44개 미래 유망 직업에 포함된다.
정부에서도 탐정법의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공약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필요하다.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인수위를 통해서든 이후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든 또 재조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예 이번부터는 국가 공권력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상당수 지금 늘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의 시간 안에도 고려해 보자면 지금 여기 흥신소가 양성될 수 있을 만한 15,000명 정도 인력의 경찰 공무원의 증원은 지금 약속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증원으로 약속한 공약은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직업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미 이것과는 별도로 당선되신 이후에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을 통해서 15,000명 정도의 신규 증원이 되고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카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탐정업을 통해서 몇 명이 일자리 창출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일자리는 이미 경찰 공무원 등을 증원하면 충분히 그 약속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경찰력에 의해서 다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능력과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의 가장 그 맹점이 뭐냐면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주어진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다가가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고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설 탐정 제도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또 순발력 있고 셜록 홈즈에서 나오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직업의 성격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 과연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 이런 좀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뭐 어떤 이른바 전관예우랄까요?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이런 탐정으로 전직하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가진 분들이 초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일들이 좀 벌어질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신규로 난 이 자격을 따겠다라고 하는 청년층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뭐 문제의 본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화를 통해서 셜록 홈즈의 이미지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만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뭐 낙엽 하나를 보고도 새로운 추리를 하고 뭐 이런 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현장 안에서 우리가 범인을 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통신을 조회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사회에 맞설 만한 시스템적 요소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의 범주를 민간에게까지 이제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분들은 그냥 셜록 홈즈처럼 감으로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어디까지 넘겨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김 의원 잠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와는 좀 다른 별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탐정법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의 가장 큰 틀은 아직은 공권력조차도 우리가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합법적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전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도 이걸 더 크게 개인에게도 그냥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 아직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과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예산법의 범주 안에서도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여지가 있으니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지켜가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범주인 거죠. 그 부분도 우려가 되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번에 발의한 윤재혁 의원도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선 경찰 현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사설 탐정으로 인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제시하는 법안의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설 탐정의 자격 제도를 두고 네. 그리고 업무 추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두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처벌 조항을 두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에 이 그 사설 탐정 업무가 경찰관들이 전직 경찰관들이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경찰관으로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뭐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요구하고 또 하는 관계성의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공권력,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실질적인 일들이 전관들에게 훨씬 더 많이 쏠릴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에게 있어서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 법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만약 거론이 된다면 내가 볼 땐 경찰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일 만큼 국민의식 수준이 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자격시험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과 맞겨루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받아서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성을 갖는 그런 그 젊은이들하고 이 전직 경찰관들이 의무하는 것은 업무의 상태가 성공 여부가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두 분께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시민들은 과연 이 탐정, 공인 탐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견 보시죠. 경찰도 사설 탐정 같은 경쟁 세력이 있어야 수사력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경찰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탄성한다 하는 것이고요. 사설 탐정이 생기면 국민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성인이 실종이 됐는데 경찰서 가 신고하면 성인이라고 해서 안 찾아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설 탐정이 유용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용될 게 뻔하다.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다 하는 얘기고 아까 우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면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우리 김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논의한 내용들이 심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나온 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요. 사회적 제도라는 것들이 양면이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점을 가지고만 가지고 이 사회적 현상 제도를 볼 수도 없고 또 장점만 가지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저는 앞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 분명히 그러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이라든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도입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도 있고 뭐 장점도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SOC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국가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도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사기업에게 넘겨주면 경제적 이익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자리는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업에게 넘기지 않고 그가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적인 몇몇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득을 얻을지도 모르니 그것을 전제로 다수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을 방기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잘못되고 있는 공공재가 있으면 그걸 훨씬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은
벌써 20년째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공인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인탐정법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아니면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할지 마지막으로 이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009년에 대검찰청이 이 부분을 용역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결과도 사설 탐정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가 아니라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필요성만 있고 논쟁이 놓을 것이 아니라 네. 진지하게 이 사회가 한번 토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고 나면 대부분 이거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넘기거나 혹은 단점이나 장점만을 각자 부각시켜서 더 이상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저 고민할 지점들은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1차 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범주를 어디까지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면 또 서로 간에 합의의 지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오늘 여기 두 분 말씀처럼 정말 법안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활발하게 토론하면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네, 한국판 셜록 홈즈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탐정 제도를 시행한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다시 또 새로운 규제를 또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미칠 그런 부정적 효과 함께 이 토론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공인탐정법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